21년도 9월입니다. 그러면 약 1년 전인데요. 보시면 음봉이었네요. 오, 신기합니다. 이렇게 음봉이었고요. 20년도 9월 또 음봉이었습니다. 오, 신기합니다, 진짜. 19년도 9월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야, 음봉이었습니다. 오, 신기합니다, 진짜. 18년도 9월 그러면 또 음봉이었습니다. 와, 정말 다 음봉이었네요. 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8월 24일 오후 2시 28분입니다. 여러분, 8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월요일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촬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촬영을 하고요. 또 월요일, 수요일 다음 주까지 하면 앞으로 3번 더 촬영을 하면 8월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9월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9월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부터 역사적으로 어떤 달이었는지 혹시 궁금한 적 있으실까요? 당연히 없겠죠. 뭐 매달마다 궁금한 적은 없으실 건데요. 일단 9월이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요, 실적이 가장 나쁜 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있을 텐데요. 이거 보시는 거와 같이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9월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2022년도 9월이 나올 텐데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작년도 9월이면 마이너스 7% 하락을 했고요. 20년도는 마이너스 7.5% 이렇게 다 빨강이었습니다. 2021년도, 20년도 잠깐 볼까요? 21년도 9월. 자, 일단 21년도 9월입니다. 그러면 약 1년 전인데요. 보시면 음봉이었네요. 오, 신기합니다. 이렇게 음봉이었고요. 그리고 또 20년도 9월을 보겠습니다. 20년도 9월 또 음봉이었습니다. 오, 신기합니다, 진짜. 9월, 2020년도 9월 그리고 19년도 9월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야, 음봉이었습니다. 오, 신기합니다, 진짜. 그리고 19년도 9월 보시면, 이게 했군요. 18년도 9월 보겠습니다. 18년도 9월, 18년도 9월 그러면 또 음봉이었습니다. 와, 정말 다 음봉이었네요. 그리고 17년도 9월 이때였는데요. 이때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던 그때 눌림목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준비했던 자료만 보시더라도 보시면 17년도 마이너스 7%, 18년도 마이너스 5%, 그 다음 19년도 마이너스 13%, 20년도 월봉의 종가 기준으로 보면 결국 다 음봉이었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 다 큰 대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진 않았다. 결국 우리는 9월은 어떤 장이라고 했죠, 제가? 8월의 저점을 깨느냐, 그리고 더 큰 저점 갱신을 할 수 있는 달이냐를 FOMC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고 나올 수 있느냐가 9월의 추세라고 했죠. 결국 저는 8월과 9월에 어떤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단 하나밖에 없었죠. 저는 8월은 지금과 같은 봉 안에서 저점을 깨지진 않고 8월이 이대로 끝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때 생기는 이 빨간색 부근인 9월에 진행 중인 봉이 바로 이 저점을 붕괴시키느냐가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제 관점은 어떻다고 했죠? 저는 붕괴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붕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무조건 붕괴가 된다고 하면 또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1차적으로 잡아드렸던 라인이 얼마였죠?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이 지금 어디였죠? 여기입니다. 지금 3천만 원의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죠. 제가 항상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릴 때는요, 그 목표가를 떨길 때 어떻게 떨기죠? 바로 장대 양봉과 음봉으로만 그 추세대를 돌파할 수밖에 없게끔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3천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강한 저항에서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결국 시간 끌기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8월에 나오는 봉에서 시간 끌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8월의 시나리오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지금 이들이 만들고 있는 그림이 쌍봉의 흐름이냐, 아니면 지금 남은 6일 동안의 시간만 끌고 이대로 종가가 나왔을 때 이 음봉에 고점을 넘지 못하게 되면 이 라인에서 지금 갇히게 돼요. 이 라인이거든요. 그럼 이게 저항이 얼마에 붙냐 하면 3천만 원이 또 안 돼요. 결국 지금 3천만 원의 강한 저항을 만들고 있는데 9월에 이대로 끝나게 되면
3천만 원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평선이 따라오면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9월에는 더 큰 저점을 갱신하러 갈 가능성이 있어지고, 그때는 4파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5파까지 흐름이 나오는데, 그때 보고 있는 게 저는 이 흐름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 이 저점이 붕괴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냐. 1번, 긴 시간적인 횡보. 결국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저항대를 올해가 아니라 저는 내년 2분기, 결국 6월까지도 3천만 원 이상을 넘지 못하는 흐름이 저점이 붕괴되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시나리오, 저점을 붕괴하지 않는 시나리오겠죠. 그러면 저점을 붕괴하지 않는다, 더 최악입니다. 붕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빨리 떨어져야 빨리 오르는데, 지금은 만약에 저점을 붕괴하지 않으면 9월, 10월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두 개인데요. 떨어지면 반등이 50% 이상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점을 붕괴하지 않으면 이 바닥까지 줄 생각이 시세력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전략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죠? 누누이 말씀드리는 타임, 시간입니다. 타임, 시간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시간으로 가게 되면요. 자, 이거 8월, 9월 됐는데 진짜 어설프게 7월에 저점 붕괴 안 했어요. 그러면 벌써 2달 소모시켰죠. 그러면 나머지 10월 봉에서 저점을 또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 3달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3달 됐을 때 또 깨면은 그때 빨리 떨어지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3달 됐을 때 떨어지는 봉이 만약 나오면 그때는 반등 여력이 정말 급격히 줄어듭니다. 왜냐면 지금 이평선을 잘 보면요.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상 중앙으로 이렇게 하는 쌍봉의 흐름이 떨어지고 있을 때 지금 파동을 잘 보면요. 중간값이었던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눌림을 받고 있죠. 자, 제가 말한 대로 시나리오 그려볼게요. 지금 제가 방금 말한 대로 9월까지 횡보를 시킨다고 하면 일수로 30일 기준이에요. 30일 기준 동안에 또 횡보를 시킨다고 하면, 자, 차트가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기준까지 얼마가 걸리냐면 10월이에요. 그러면 여기거든요. 10월까지 카운팅을 하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저점을 깨지 않고 또다시 만들어지고 11월에 깨면 여기까지 떨어지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 잘 보세요. 볼린저 밴드가 지금 어디까지 따라오냐면 여기까지 따라와요. 자, 이렇게 따라왔을 때 여기 낙주가 오죠. 그럼 반등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결국 우리가 50%의 반등이었던 구간이 이제는 20%도 안 되는 구간으로 줄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간의 흐름이라 보시면 되고요. 저항이 따라올수록 올라갈 때는 반등이 크게 나오려고 하면 이 이격이 벌어져야 합니다. 이격이 벌어져야 급하게 떨어지더라도 다시 회귀하는 반응상 큰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같이 저항이 내려올 시간을 버텨주면 올라올 때도 저항에 부딪혀서 다시 꼬꾸러져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개미들이 또 거기서 매수를 못하겠죠. 가장 좋은 거는 빨리 떨어져야 회귀를 할 때도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감안을 하면 그렇게까지 볼 수 있고, 근데 공통점으로 보면 저는 8, 9월에는 그렇게 좋은 장이 펼쳐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의 전략은 6월의 고점만 노리면 수익은 충분히 챙겨갈 수 있고 매도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제가 이런 봉들 나온다고 했죠. 자, 이런 봉들 나올 때 주의할 점 뭐라 했죠? 좋은 봉인 건 맞는데 양봉이 나오고 지금처럼 음봉이 나오는 봉에서는 2분의 1 지점까지 또다시 밀릴 수 있어요. 이때가 이제 매수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눌림을 받는다고 하면 눌리고, 9월에 내가 음봉을 가져간다고 해보면 10월에 어떻게 될 수 있다 했죠? 결국 9월에 두 가지 반향,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다. 결국 그 얘기는 갱신을 하면 이 양봉은요 아래 꼬리를 다는 봉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횡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횡보를 하면 알트들이 쏜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힌트 지금 오늘 또 나간 거예요. 9월에는 알트가 양봉이었던 애들 위주로 아래 꼬리를 다느냐 아니면 2분의 1 지점까지 달고 그냥 바로 슈팅을 나오느냐로 특정 알트들, 제가 봤을 땐 지금 7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이 알트들 위주로 9월이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그런 날들 가끔 있어요. 비트가 아무리 꼬꾸라지더라도요 툭툭 튀어오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더리움 관련 주들은 강세를 펼치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칠리즈도 지금 양봉으로 변환하고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칠리즈 지금 뭐가 다르죠? 자, 칠리즈는 지금 상승에 있어서 양봉, 저점, 고점 처음 올라갔죠. 자, 9월에 눌리더라도 이거는 상승 탄력 그대로 받아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볼린저 밴드상 지금 지지 구간에서 종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종가에서 눌림을 받으면
저항에서 밀리는 종가의 흐름만 보면 윗꼬리가 긴 흐름이 아니라면 얘는 상승 파동으로 돌아선 거고 눌림받고 또다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린저 밴드상 어디 값에서 눌림을 받느냐만 보시면, 만약 칠리즈가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서 종가가 나오면 지금 나온 중간값 있죠, 312원에서 지지받고 그 다음 바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미 선행을 했기 때문에 방금 칠리즈가 똑같은 거거든요.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볼밴보다 높이 가고 볼린저 밴드 중간값에서 지금 9월에 지지받고 올라갔죠. 칠리즈가 이런 봉이라는 거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눌림봉 만들 수 있는 게 9월이에요. 비트의 흐름상 두 가지만 보라고 했죠. 갱신이냐 갱신하지 않느냐. 하지만 두 가지 경우가 다 나오더라도 얘는 7월에 나왔던 봉을 이제 다시는 갱신하기 쉽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170가지가 넘는 코인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통 잘 하시는 분들은요, 주종목 코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코인들 어떻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반드시 하시고요. 이 영상 보고도 이해 안 되시면 반드시 댓글 남기시고요. 알겠죠? 가장 바보 같은 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드를 지켜주는 건 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특정 알트들이 어떤 방향성이 나온 거는 일부밖에 없는 거고요. 큰 틀에서는 계속 같습니다. 9월은 저는 똑같이 하락 보고 있고요. 비트가 꼬꾸러지는 데 있어서 장대 양봉으로 올린 애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설프게 떨어진 양봉으로 만든 애들은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9월은 뭐다? 국내 증시에서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불리는 게 9월이다. 1997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월 평균 수익률을 NH투자증권에서 자료를 보면요, 보시다시피 9월은요 전체적으로 안 좋다가 10월부터는 급등을 하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미국 S&P 500 지수도요 9월이 가장 저조합니다. 9월은 지금 FOMC 금리 인상까지 해서 악재란 악재는 다 껴있어요. 그리고 8, 9월에 터진 글로벌 위기들만 해도요, 2001년 9월에만 해도 미국 9.12 테러가 있었고요, 2008년 9월에만 해도 미국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2011년 8월 미국 국가신용등급 사상 처음으로 강등을 당했습니다. 2016년 9월 북한 5차 핵실험, 2017년 9월 북한 6차 핵실험, 2018년 9월 미국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때렸습니다. 이것을 부과하자 중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요. 2019년 8월 미국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자, 2022년 9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달이 될지 아니면 가장 해피한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는 역사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고요. 역사 앞에서 최소한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경험은 우리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입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